네, 9시 42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빨간불, 코스닥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무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작전명은 전략적 접근,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작전 타임 하면서 신기한 것 같아요. 대체로 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감독님들이 뭔가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그런 데 집중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략적 접근 좀 어떤 의미에서 잡으신 건가요? 전략적 접근은 좀 많은 의미가 좀 내포가 됐죠. 주식하면서 항상 전략은 세우면서 주식을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략적 접근에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 이제 과거처럼 주식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방송에서 이 종목 좋더라 해가 주식을 잡거나 네. 내지는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긴장하지 않고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당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많이 빠져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시장 자체가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예전 방식으로 진짜 단순하게 기업 가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끌고 가고 이런 매매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간에서는 일단 매매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확실히 세워놓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전략 접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공부를 사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은 좀 바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뀌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는 거의 이제 저점 가능성을 일단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지수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바닥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도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얘기해 주셨던 저점 가능성이 있고요. 불확실성, 여기에 불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점 가능성 좀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점 가능성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근데 지난 제가 이제 작전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유가 바닥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 바닥 가능성. 그래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코스피 차트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만, 코스피가 대체로 1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박스권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박스권 상단 2100선 돌파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기 박스권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갈 것인지, 내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단기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 내지는 나쁘게 볼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단으로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저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확인해보고 건너야 될 그런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변수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키워드 불확실성인데요. 그렇죠. 여전하죠? 불확실성이 여전하죠. 제일 큰 게 이제 공포예요, 공포. 이제 그동안도 계속 시장을 봤습니다만, 앞서 제가 이제 국내 증시의 코스피 차트, 월봉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길게 볼 때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좀 나쁘게 볼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기 때문에 이 1800선이 깨질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공포감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내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외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방향을 잡기 때문에 해외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또 중국의 어떤 경기가 굉장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유럽에서도 유럽발 금융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현실화되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차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트가 좋은 그림에서 나쁜 그림으로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통이란 키워드인데요. 보통 정치권에서 이 말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처럼 주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에 바로 주식이라는 게 투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간다라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등식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등식 같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탈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전체적인 그 나무가 아니라 산이에요. 숲이 먼저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숲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못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업 펀더멘탈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 자체가 충분하게 안정되기까지는 종목군들의 어떤 반등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무조건 묻어두다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앞서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시장에 맞게 이런 불확실성에 맞게 이렇게 짧게 치는 그런 어떤 매매와 내지는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좋은 종목도 지금 못 간다 그랬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요. 결국엔 돌아가더라도 이런 불안한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약간 돌아가고 약간 밀렸다가 가는 한은 있더라도 결국엔 간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하더라도 지금은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불통인 그런 장세이긴 해도 좋은 주식을 가지고 중장기로 보시는 게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향 따라 좀 다르시겠네요. 단기로 좀 어느 정도 스킬도 있으시고 그렇죠.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인내심을 가지신 분들은 후자일 것 같은데 그럼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뭐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기업 가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물량을 매집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최소한 뭐 1년 이상 본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종목들 지금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었는데요. 코스닥의 뭐 바이오 제약주, OLED라든가 이런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적어도 뭐 장기 관점에서 충분하게 매집을 하셔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마저도 박스권 하단으로 밀려 있는 상태고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일단 단기 매매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갔다가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보다는 일단 단기 매매로 일단 최적적으로 매매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장세가 이제 충분하게 안정되는 것을 보고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일단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 매매를 할 때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거는 뭐 지수가 될까요? 아니면 뭐 이벤트가 될까요? 단기 매매는 항상 지수가 되겠죠. 지수가 될 겁니다. 일단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목별로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고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단기 매매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조금 괜찮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 반등에 따라서 오늘 뭐 조금 반등 시도가 되다가 또 아침에 밀렸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단기적인 호재, 미국 증시 반등이나 재료가 이미 선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서 어제 국내 증시가 올랐고, 그다음 미국 증시도 중국 증시 때문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호재는 이미 선 반영이 된 거예요. 선 반영이 돼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한 번 정도 물량을 털었다가 다시 밀릴 때 밑에 가서 재매수하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딱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제 그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수가 지금 현재 지수가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내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느냐 것이고 또 옆으로 기다가 떨어지느냐 이게 관점인데 제 판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유가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가는 이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플러스권의 시세가 나오는 대형주들은 한 차례 고점에서 물량 터는 게 좋아요. 털어내고 나서
털어낸 다음에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시세가 나올 때 그때는 다시 밑에서 재매사는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 그런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뭔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뭐 저 PBR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성장주 꺾였나 싶더니 성장주 가다가 네. 또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데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또 엇박자를 타면 큰일 나잖아요. 단기 매매는 그래서 우리 청자님들 항상 그 단기 매매는 해보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의 원칙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매매하면 한두 번은 맞아도 나중에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철저히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 원칙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려서 두 가지 전략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밀리면서 코스닥 시장도 급락을 하면서 일부 이제 성장주들이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혼자 무너지진 않아요.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장세 불안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보다 투매가 나오면서 밀렸던 부분들이지, 코스닥만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 코스피처럼 중간 바닥을 찍을 거를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동안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바이오 제약주를 선두로 해가지고 OLED, 그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그동안 성장주라고 했던 업종주도 있죠. 네. 그런 업종주들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물량을 중장기 매집을 하시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충분히 하셔도 괜찮아요. 네. 1년 이상 보신다고 한다면은. 자, 다만 이제 대형주를 중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화학주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화학주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일부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올랐죠. 네. 올라서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지수의 어떤 상승 여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올랐던 대형주들은 화학주라든가 뭐 철강주라든가 건설주 그다음에 자동차주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올라올 때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수가 이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지수가 올라갈 때 못 올랐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될 것 같아요. 조선주들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서 지난 4분기 흑자 전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과 이제 두산그룹주들도 굉장히 뭐 아직은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약간의 뭐 위기감이 있긴 합니다만 두산그룹주들도 그런 어떤 낙폭과됐던 바닥 종목들도 순환 매차원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어떤 순환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전략적인 접근을 권했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할 때라는 이런 분석 나왔고요. 그리고 단기로 나왔던 호재는 선반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느 정도 쉬어가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은 단기 매도하시고 재매수하는 영역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아있겠죠. 자금과 상황 그리고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또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